예전에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공부했을 때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간다고 이렇게, 그치,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런 지문이 보이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원하고 접한다. 그럼 어떤 식 생각나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접했으면 이 원의 반지름하고 같다.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D는 R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접한다, 그리고 넓이 이등분한다. 그 다음 이거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실려 있진 않은데 하나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여기에 두 원이 외접한다, 아니면 내접한다.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두 원이 외접한다, 내접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게. 두 원이 외접한다, 내접한다. 다 가르쳐 줄 거야. 접이라는 의미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원을 선생님 그려볼게. 이제 외접. 두 원이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외접한다 그래. 이게 외접. 그리고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좀 잘 그려야지 너네가 이제 필기할 때 안 헷갈려. 이렇게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내접한다 그래요. 요게 외접, 요게 내접. 그려보세요. 뭐 귀엽게 그리면 돼. 자기가만 알아보면 되니까. 아, 이게 외접, 이게 내접이구나. 이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그리네. 이제 같이 그려야 돼. 기다리면서 할 테니까. 여기 원의 중심, 원을 그렸잖아. 이 원의 중심 두 개를 찍어 볼래? 이렇게. 옳지. 원이 접하면 여기 접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릴 때도 접하는 점, 원의 중심, 요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돼요. 접하면. 그래서 이 녀석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번 해보자. 두 원이 접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원이 접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식을 쓰면 돼. 그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을 합과 같겠죠?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구나. 이렇게. 이게 외접했을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돼요. 만약에 두 원의 반지름이 똑같다면 똑같은 반지름 더한 거가 중심 사이의 거리다 하시면 되고. 이해 갔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선생님 보고 잘 따라 그려야 돼. 이게 내접하면 여기 접점이 있어요. 접점,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있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이 세 개도 일직선에 놓여요. 이렇게 일직선에 놓여요. 한직선에. 네, 여러분들이 그릴 때 잘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리면 중심하고 접점까지 이 세 점은 한직선 위에 있어. 이게 좀 헷갈리나 보더라고. 잘 그렸냐?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이다. 대문자 R이라고 쓸게.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이지. 대문자 R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소문자 R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자, 이거 이제 여기가 헷갈리나 보더라고. 요 길이가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두 원의,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죠. 이번에 내접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같아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가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렇게 된다면 두 원은 내접하고 있는 거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해가죠? 자,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원이,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이 원이 있구나. 이 원이 있었는데,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미지만. 원이 있구나. 얘예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N만큼, 위로 N칸 이렇게 옮겼대요. 쫙쫙 이동을 했어요. 그죠? 반지름은 안 변하겠지. 그랬더니 어떤 직선이 탁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직선에 얘를 이렇게 옮겼더니 얘랑 탁 접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원이 있는데 저차 평행이동했더니 원래 있던 여기에 직선은 원래 여기에 딱 있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안 접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탁 접했다는 거야. 그럴 때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원하고 주제는 이거예요. 원하고 직선이 접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중심은 필요 없어요. 이 중심이 뭐야? 1,0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된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를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게 우리가 좀 전에까지 공부를 한 거야. 원을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1,0인 중심인 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Y는 3x 더하기 1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접했으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루트 10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동작, 이런 그림만, 이런 애니메이션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이 1,0이었어. 원래 원이 1,0이었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중심이 뭐가 될지를 내가 나타내야 돼. 답을 쓰자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야 돼. 문제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X좌표는 2가 돼 있을 거고 Y좌표는 N이 돼 있겠죠. 이거를 가서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D는 R을 할 단계예요.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그죠? D는 R. 그래서 직선을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은 2,N이고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선생님이 3x 빼기 y 플러스 1은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2항에서 y2항에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D 루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대입하고 6 ny에 대입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이 원과 이거의 거리 이것이 누구랑 같아야 돼? 원의 반지름 얼마지? 루트 10이지. 왜?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얘가 원래 루트 10이었기 때문에 얘도 원래 계속 루트 10이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요 밑에 있는 루트 10은 이쪽에 곱할 거야. 그럼 절대값이 7 마이너스 n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10이 되고, 그럼 7 마이너스 n이 10이거나 7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렇게 풀죠. 그럼 n은 마이너스 3이거나 n은 뭐 17? n은 17이거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17이 되는 거다. 왜요? 양수 n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맞게 답을 하는 거지. 요런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접했다 그러면 평행이동 시켜놓고 원의 중심만 딱 챙겨놓은 다음에 직선이랑 접했다, D는 R 생각하면 돼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 필요는 절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연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야?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포물선은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 선생님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개념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봐. 예전에 이차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교점 구할 거야.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했다? 두 식을 뭐 한다?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생각나요? 교점을 구할 거면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x제곱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항에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x 인수분해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다. 왜? 연립방정식 순서쌍이 있으니까 x가 2일 때 여기 대입하면 y는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y는 1. 뜻은 뭐예요? 이 점은 2,4고 이 점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점을 구할 때 연립방정식을 푼단 말이에요. 2차 함수 직선뿐만 아니라 원과 직선도 마찬가지고 직선과 직선도 마찬가지고 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해요. 그치? 그런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접한 거잖아.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었어. 그때 순서쌍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하나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나와야 돼, 순서쌍이. 그럼 이 순서쌍이 하나가 나오려면 연립방정식,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 y를 소거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막 1로 넘기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1로 넘겼듯이 얘도 1로 넘길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거가 근이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되니까 여기서 뭘 세워요? 판별식을 세우죠. 그게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지만 2차 함수, 포물선과 직선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생각을 해요. 그냥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한 2차 방정식. 이게 개념이었어, 그지? 그러면 선생님, 포물선은 그러면 꼭지점만 하라 했더니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오면 꼭지점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야. 꼭지점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포물선을 만드셔야 돼요. 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 만들기. 원의 방정식이 필요 없어요. D는 R 이용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근데 포물선은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2차 함수는.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Y 대신에, 이건 도형이죠. Y 빼기 K를 대입할 거예요. Y 대신에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Y 빼기 K를 대입하고, 자, 포물선의 방식 만들었죠? 그럼 만들면 이거 일로 이항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이게 포물선,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직선하고 접했다 그러면 무엇을 세울 차례야? 무슨 식 세워야 돼? 판별식이 얼마나 세워야 돼? 0이다 세워야 돼. 그러면 이 2차 방식의 판별식이 아니야. 아까 개념.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그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립 방식을 세워야 되잖아.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하고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연립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y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k도 y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대입법. 그죠? 연립을 한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y에 대입하고 연립하면 2차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접했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근이 한 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 2차 방식이 근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정리해야 되겠죠. 2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2항에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2가 넘어와서 플러스 2 더하기 k는 0. 2차 방식이 근이 한 개면 얘네 둘이 만난 점이 한 개니까 그게 접했다는 얘기다. 판별식 세워봅시다. 짝수 판별식 세워야 되겠다.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래서 잘 풀어보세요.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좀 방식이 다르죠. 똑같은 접하는 건데 원과 직선이냐 포물선과 직선이냐는 내가 대해야 되는 행동이 다른 거야. 원과 직선은 D는 R로 할 거고 포물선하고 직선은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누구의 판별식이냐? 연립한 2차 방식의 판별식이다. 그래서 식이 필요하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연습하기. 자, 직선 y는 2x 더하기 k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야죠. 직선은 도형이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자.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하시고 는 2 가로 열고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하시고 더하기 k 해서 평행이동한 직선을 만들었어요. 평행이동하면 했더니 이 직선 이렇게 만들었더니 원하고 직선이 접했대.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거 D는 R 떠올려야 돼요. 얘가 이거와 접했다. 이런 얘기지. 저 직선하고 이 원이 접했다. 그럼 너희들이 직선하고 원이 접했다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애니메이션은 요거란 말이에요. D는 R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림을 생각하고 D 원의 중심 0,0이네 이렇게 0,0하고 0,0하고 이 직선 정리해야 되겠어. y는 이란다. 일반형으로 여기 2x 분배하는 중이에요. y가 2항에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3이 2항하면 마3 마이너스 7 더하기 k. 선생님이 좀 빨리 했어요. 원의 중심과 이 평행이동한 직선의 거리가 d죠.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0 넣고 좋아. 다 없었어. 마이너스 7 더하기 k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원의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래야 접한다. 반지름이 얼마인지 딱 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루트 5야. 반지름이 루트 5구나. 식 세워주고 여기 분모가 루트 5니까 루트 1로 곱하면 이게 5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k는 5여도 되고 마이너스 7 플러스 k는 마이너스 5여도 되고
그럼 K는 10이어도 되고 K는 2여도 되고 이제 골라야지 하고 봤더니 그냥 모두 다 더해버리래. 그럼 정답은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숙제도 할 거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것도 이 애니메이션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뭐하면? 크면 안 만나겠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원은 평행이동했더니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뭐하다? 작아요 하고 식을 세워주면 되지. 그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다면 안 만날 거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그 문제에 맞게 식을 세워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워줬을 때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지? 그럼 부등식 풀 때도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푸는 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풀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까먹으면 안 되고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안 까먹기 위해서. 식을 세우고. 그러면 x 빼기 m은 시험 볼 때 다 연습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어요 하고 풀었고, 만약 크다 그러면 x 빼기 m이 k보다 크거나 아니면 x 빼기 m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눠서 풀었단 말이에요. 다 숙제하면서 연습해서 안 까먹게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이거 또 우리 복습해야 되는 개념 하나 있어요.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표현. 자, 그럼 미리 개념 한번 잡아보고 갑시다. 공부했었으니까 원의 방식에서. 원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뭐 했냐면 네 종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4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애도 있고 2, 4분면에 이거 생각만 나면 돼요. 3, 3면일 수도 있고 4, 3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몇 4분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문제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놨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이 원들은 다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해요. 왜? 요 길이도 반지름, 요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1, 4분면에서 원에 딱 이렇게 하면 얘는 중심 r, r이라고 놨었고 2, 3면에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중심을 놨었고 3, 3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놓고 4, 3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r, 마이너스 r이라고 중심을 놓는다. 여기 공부했던 내용이야. 자, 여기 지금 그 표현이 보여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다. 그지? 자, 그럼 같이 해보자. 이거를, 원은 중심 갖고 하는 거야. 얘를, 중심 써놔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는 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살짝 표시해볼까? 반지름은 얼마였어요? 반지름은 3인 원이 있었는데, 짜잔. 평행이동을 했대, 원을 평행이동했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중심도 x축으로 a만큼. 이건 점이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네. 반지름은 안 바뀌고. 그랬더니 그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을 여차여차 평행이동했더니 이 넷 중에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요. 저 말은 왜 했니? 이 말을 왜 했냐? 쓸데없이? 우리가 궁금한 건 저 얘기가 아닌데.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가 요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인지 봐봐. 반지름이 얼마야? 3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 4분면에서 이게 1,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다면 3,3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쵸?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다면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3이 중심이어야 돼요. 3, 4분면이었다면 이거 어렵죠? 중심이 반지름이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게 4, 4분면에서 그렇게 됐다면 중심이 3,3이어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 경우일 때 A는요 5고 B는 4야. 이게 3,3이 될 수 있으니까 정답 되죠? A, B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근데 얘가 2, 4분면에 있는 원이 되는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B가 4여야 되는데 둘 다 0보다 크다는 거에 안 된다고. 3, 3면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얘가 되려면 A는 5인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념을 잊지 말고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밖에 안 되죠. 1, 4분면인 경우만 A하고 B가 다 양수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심이니까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요 넷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 더 풀고 쉴게요. 50번. 직선 y는 2x 더하기 3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이제 만드십시다. 평이동하기 하라 했으니까 평이동 시킬게요. 직선은 도형이야.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고 도형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야 돼. 만들어 볼까? y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시고 는 2 가로 열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플러스 3 이거구나. 잘 만들었어요. 직선의 방식 평이동해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놓을 거예요. 정리 안 할 거야. 그럼 요거가 자 이제 그 뒤에 말 읽어봅시다.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이 직선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림.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렇지. 어딜 꼭 지나가야 되냐면 원의 중심을 꼭 지나가야 돼. 해석. 얘가 m, 마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지나니까 바로 여기다 넣어버릴 거야. 마3을 y에다 넣고 마이너스 1은 2 가로 열고 x에다 m 넣고 그래서 3 이항에서 마이너스 4는 야 우리 아이들 이 정도는 잘 푸니까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라서 만들고 그 다음 읽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그럼 답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또 이거 평면좌표에서 공부했던 거거든. 평면좌표에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 얘들아. 이게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 있냐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하는 특징이 있어서 중점이 서로 같다. 이거 한 적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평행사변형에 양대산맥이 있는데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름모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다이아몬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도 대각선 서로 이등분해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하거든. 근데 마름모는 중요한 게 수직으로 이등분해요.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이고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둘이. 이게 직사각형 마름모의 특징이야.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자 여기서 공부했어요. 먼저 공부했으니까 어떤 직선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어떤 형태로든 넓이를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더라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무조건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직선은 이 마름모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교점을.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선이 이등분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돼요. 알겠죠? 대각선의 교점. 그리고 마름모의 대각선의 교점. 마름모의 대각선은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수직으로 서로 이등분해요. 마름모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 이거를 복습을 했고,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래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만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와, 이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안 알려준 거잖아. 이 생각이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은 안 알려준 거잖아. 안 알려줬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평행이동한 직선이 그 뒤에 말이 심상치 않아요.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A, B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 대신에 X 빼기 A, Y축으로 B만큼, Y 대신에 Y 빼기 B. 일단 평행이동 시켜놓고 그 다음 고민할 거야. 이등분은 뭐야 이거. 자, X 대신에 3 가로 열고 X 빼기 A 대입하고 가로 닫고, 여기 마이너스 2 쓰시고 Y 대신에 Y 빼기 B 대입하고 가로 닫고 빼기 6은 0. 이 직선을 만들었다. 그럼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알지? 이 네 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프에다가 X축, Y축 다 풀 수 있어. 니들은 난 이제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지. P가 2,3이래. 그럼 2,3이래. P Q가 4,0이래. 천천히 찍어봐요. Q R이 6,3이래. 6,3이래. R S가 4,6이래. 4, 5, 6 S 오잉. 이렇게 말은 뭐야? 이렇게 말은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다. 마름모가 이렇게 됐대. 어떻게 그려보니까 이제 공부했던 개념이 생각나면서 이 직선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개념은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여기를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2구, 여기는 아까 6이었으니까 2구, 6이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얘랑 똑같겠네요. 4. 그럼 이 점은 4,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6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하고 똑같겠죠? 4, 6,3이구나. 그냥 이거 하나 그렸을 뿐인데 문제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 직선이 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4,3을. 그래서 이제 대입하겠죠? 그러면 3 가로 열고 4 빼기 A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3 빼기 B 빼기 6은 0.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문자가 두 개인데. 그러면 질문을 딱 보니까 그래서 A, B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 중에 고르는구나. 이것만 정리하면 고를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 되죠. 1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 그림 필요 없고 이제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네. 는 0. 이식하고 제일 5번이 답이겠다. 그죠? 5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5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별거 아니죠. 문제만 드립다 길고 관심을 갖고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문제 개념 또 들어간 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외접. 외접 이제 한번 여기서 외접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원은 중심만 갖고 푼댔어. 그죠? 식 안 만들고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이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한번 딱 생각해 볼게요. 원래 중심이 0,0이었어. 그런데 이 0,0이 중심의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중심이 a, b로 바뀌어야 돼. 반지름은 1인데 안 변해. 그러면 이 원이 얘랑 외접한대. 원과 원이 외접한대. 그냥 이제 봐봐. 원과 원이 외접한대 그러면 아마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을 거야. 공식이 뭐였지? 머릿속에 검색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지 말고 원과 원이 외접한대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그렸던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럼 그 그림을 생각하고 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도형 파트에서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아까 그렸던 그림이 외접. 밖에서 만날 때 원하고 이렇게 그렸었던 것 같아. 원하고 원이 외접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중심 찍어주면 접점 얘네가 다 일직선에 있다 그랬어.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해볼게. 얘들아, 이 평행 이동한 원을 얘라고 치자. 왼쪽에 있는 애를. 그러면 얘가 지금 중심이 a, b인 거야. 그죠? a, b인 거야. 얘라고 칠게요. 적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평행 이동한 원이랑 이 원하고 접한다 그랬거든. 이 원. 그러면 여기 그려진 원이 얘인 거지. 그럼 얘도 중심 한번 써볼까? 중심. 마이너스 6x니까 여기 x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 y는 없죠? y는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러면 식 생각하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끼리 더한 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요. 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1. 왜? 이 원을 평행 이동한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안 변했다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이제 생각해 줘야 돼. 구해야지. 반지름 구하는 것도 연습했으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36 b제곱 없고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8에 32. 그러면 2분의 루트 4니까 뭐 얘도 1이네. 얘도 1이네. 그지? 자, 그럼 얘들아 a, b와 3,0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되죠. 요 식을 세우는 거예요.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그림을 생각하고 여기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저 둘이 더한 거랑 같겠구나. 이제 식을 세워주는 거지. 그러면 식 세워보자. 루트 가로 열고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가 돼야 되고, 자, 이쯤 오면 살짝 문제를 봐야 돼요. 이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질문이 뭐야? 문자가 2개인데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질문이 뭐야 봤더니 정수 a, b의 순서상 a,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모두 구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노가다 뛰면서 하나씩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이 상태에다 노가다 뛰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그나마 좀 계산하기, 노가다 뛰기 쉬운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썩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만만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 선생님, 만만한 게 뭐냐면 A가 0일 때 직접 해보는 거야. 노가다라는 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A가 0이면 얘들아 봐봐. A가 0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9가 되지.
9 더하기 b제곱이 4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b제곱은 양수니까, 그치?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해보고, 없어. 이렇게 걸러가면서 하는 거야. 정수를 했으니까 0부터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 해볼까요? 1. 이제 1 해볼까? a가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지? 4. 4 더하기 b제곱해서 4가 될 수는 있어요. b가 뭐가 되면 되니까? 0이 되면 되니까 한 개 찾았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띄는 거야. 그 다음에 2 해볼까? a가 2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a가 2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럼 b제곱이 3이 돼야 되는데 그때 b는 루트 3이라 안 돼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안 돼. 그럼 a가 3이면 돼요. a가 3이면 0 더하기 b제곱이 4니까 b가 2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3이면 2에서 멈추지 말고 마이너스 2여도 돼요. 마이너스 2도 정수니까.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자기가 꼼꼼하게. 이것도 많이 해보는 게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그죠? 3이면 0, 0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되려면 b가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야 그러면 이게 0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2 될 때도 되는구나. 이제 없지 않냐? 없을걸요? 와, 야, 역시. A가 4는 안 되고 5. A가 5면 또 되네요. A가 5면 5 빼기 3이 2고 2의 제곱은 또 4니까 A가 5일 때 B가 0이면 되는구나. 총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다. 4개가 아니라 이게 답이네요.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A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왜 안 해보세요? 그쪽은 없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이미 16이 돼버리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값이 없어서 그쪽은 안 한 거야. 이렇게 노가다를 띄워준다. 자, 이렇게 또 외접도 해봤고요. 자, 이것도 또 어려운 문제. 원이구나. 원은 중심만 갖고 하면 된다.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계획만 한번 세워볼까?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3,2였어. 반지름은 루트 3이고요.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3,2였어. 여기까지 생각했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했다가 얘기했냐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이건 점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돼 있을 거고 x좌표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y좌표 2는 2 플러스 b가 돼 있을 거야 하고 만들어 놨겠지. 자, 만들었어요. 반지름은 루트 3인데 안 변했을 거야. 됐죠? 그랬더니 처음 원은 이 녀석이에요. 처음 원은 쟤죠. 평행이동했더니 처음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처음 원하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리고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는 딱 정해진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창의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무슨 그림을 그리실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봐. 평행 이동한 원하고 처음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을 일단 그려놓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두 점에서 만났다 했으니까. 그죠? 반지름이 똑같은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좀 도와줄게. 이게 왜 접이지? 이 생각을 할까 저기서? 이게 왜 접했을 때 둘이? 왜 접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끼리 더한 값이랑 딱 같아야 되죠.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기 좋게 D라 그럴게요. 요거는 지금 반지름이 똑같죠 둘이? 그러면 D가 R 더하기 R이랑 같은 순간이 만난 점이 한 개야. 근데 만난 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지 쟤처럼.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D가
중심사의 거리 여기 보세요. 아니 원하는 게 뭔지 요 D가 중심사의 거리가 반지름끼리 더한 거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져야 돼요. 자, 딱 요 그림이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해줘.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중심사의 거리가 반지름끼리 더한 거랑 딱 같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반지름끼리 더한 값은 절대 안 변하지. 왜냐면 반지름은 줄어들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중심사의 거리는 반지름끼리 더한 값보다 작아져야 돼. 그렇지 않을까? 반지름이 더한 것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반지름끼리 더한 값, 두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중심사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원이 안으로 툭 들어간 거지. 반지름끼리 더하면 원의 중심사의 거리보다 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원의 중심사의 거리가 반지름끼리 더한 것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이건 원래 여기에 요 말도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보단 크다 요 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서는 설명 안 할게. 요것만 갖고 풀 거예요. 이 고1들이 원래 교과서에 안 배우는 거니까 요 생각을 해주는 게 이제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중심사의 거리 한번 해볼게요. 요 원이 처음 원이라고 칩시다. 예, 마이너스 3,2. 이 원이 평행이동하는 원이에요. 여기 중심 요거죠. 평행이동하는 원이고 처음 원 평행이동하는 원 중심. 그럼 중심사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끼리 더한 값 2보다는 2가 아닌가?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중심사의 거리 만들어 보자. 루트.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면 그냥 a제곱이고요. 여기에서 요걸 빼면 그냥 b제곱이에요. 이게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반지름 루트 3인데 얘도 루트 3, 얘도 루트 3이니까 2 루트 3보다 작아야 돼. 양변 제곱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 3, 12보다 작아야 돼요. 이 타이밍에 식 세워졌으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나한테 또 노가다를 요구하나? 봤더니 a제곱 b제곱을 계산한 값 중에서 정수가 되는 값이 몇 개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수 있는 값.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되니까 0은 안 돼요. 왜 0은 안 되냐면 중심사의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둘이 완전히 포개진 거야. 중심사의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둘이 이렇게 포개진 거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준 게 0보다는 커야 돼. 이게 0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중심사의 거리가 0보다는 커야 두 점에서 만나요.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답이 몇 개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수 있는 정수. 이게 될 수 있는 정수. 계산했을 때 1부터 11까지 11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될 수 있는 값 중에 정수는 11개. 어려웠지? 오늘 다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거, 이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있고 트라이시 옆에 있네. 꼭 공부해보고 집에서 혼자 꼭 풀어봐. 그러면 뭐 아마 이렇게 공부하면 교과서에 있는 외지가는 문제는 다 쉽게 느껴질걸. 이 개념만 다 소화를 한다 그러면 원이 있어. 원이 있구나. 그럼 동그라미 하나 생각하시고 이 원을 x축으로 이만큼, 그 오른쪽으로 2칸, y축으로 a만큼, 몰라, y축으로 얼마큼 올렸더니 평행이동한 원이 생겼어요. 근데 공통인현, 여기서 아마 막힐 거예요. 공통인현의 길이가 2일 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좀 현부터 다시, 이 현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현은 뭐냐면요. 현은 원을 이렇게 탁 잘라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을 현이라 그래요. 현,
그럼 공통인 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두 원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두 원이 만나면 이 현은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지. 이런 걸 공통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공통현은 일단 공통현이 생기려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줘야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이 선분을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공통현이 뭔지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문제 보세요. 원이 있어. 동그라미가 있어. 이 동그라미를 일차일차 평행이동을 했더니 공통현이 생겼대. 원래 처음 원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아직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공통현의 길이가 이게 2이니까 A가 얼마인지 맞춰보렴 하고 문제를 낸 거야. 얼마큼 평행이동한 건지 맞춰보렴. 자, 먼저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자, 5, 이 원 5. 5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었는지 한번 구해놓을 거야. 5의 중심. 별거 없어. 개념만 잘 잡으면. 그러면 이 공통현의 길이가 2이다를 이용해서 우리 하던 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 길이 구하는 거 시험 공부할 때 원의 방식 시험 범위 들어갔던 아이들은 다 잘했거든. 금방 생각날 거예요. 자, 먼저 중심부터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콤마,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나니까 2가 중심이었어. 그죠? 반지름도 구해놓고 갈 거예요. 반지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따가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은요, 2분의, 구해보세요. 2분의 루트 a제곱 16 더하기 b제곱 16 마이너스 4, 4, 16. 그럼 2분의 루트 16, 루트 16, 루트 16, 루트 16, 루트 16은 4. 그럼 2분의 4는 2. 반지름 2. 그럼 얘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해서 5-가 됐다. 중심 한번 살펴보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중심도 X축으로 이만큼 갔겠지. 그러면 0,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도 Y축으로 A만큼 갔겠지. 그럼 2 플러스 A가 평행이동하는 원의 중심이다. 반지름은 똑같겠죠? 반지름은 안 변하면 계속 2이다.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다. 자, 공통현은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원 두 개를, 반지름이 같은 원 두 개를 그려주시고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딱 그려줘야 돼. 공통인 현이 생기게.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 자기 원하는 대로. 반지름이 같은 원 두 개를 그려주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공통인 현이 생긴단 말이에요. 쭉. 요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한 거다. 쭉. 요게 2라고 얘기를 했다. 2. 네, 그림을 딱 잘 그렸어. 그러면 얘가 처음 원이라고 치자. 왼쪽에 있는 게 처음 원이라고 치자. 마이너스 2,2. 처음 원이 왼쪽에 마이너스 2,2. 이게 평행이동한 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0,2 플러스 A. 2요. 자, 여기다 써보자. 요 길이 얼마 구해놨어요? 2. 왜? 반지름. 원의 반지름. 2. 자, 이제 미션. 요거 얼마인지 문제 잘 읽고 대답하기. 여기까지만. 문제 속에 있어요. 딱 정확하게 있지는 않고. 못 찾았어? 1이야. 왜 1이야? 여기 공통현인 길이가 2래. 이게 2면 얘는 반드시 1이어야 돼. 이게 원의 성질. 요거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여기 수직. 그래서 우리 요런 길이 할 때 요거 피타고라스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2고 요게 1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피타고라스 하시면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세워야 되는 식 이거야. 마이너스 2,2하고 0,2 플러스 A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3이어야 된다. 2 루트 3이어야 된다. 요 길이의 2배예요. 이것도 항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인 걸랑.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에 수직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무조건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루트 3이어야 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0 빼기 2의 제곱 4 더하기 2 플러스 a 빼기 2. a의 제곱은 2 루트 3이구나. 4 플러스 a 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4, 3, 12. a 제곱은 8. 그럼 a는 풀마 2 루트인데 2 루트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2 루트여도 되고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4, 이 8이네요. 마이너스 8. 이런 문제들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잘 못 풀겠어요. 대화하면 은근히 이 공통인 현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만약에 공통인 현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항상 피타고라스 이용할 준비를 하고 그림을 자꾸 생각하면 돼요.